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발전과 풍요를 전달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에 힘과 즐거움을 옹호해왔다. 10년 동안 빼놓지 않고 감사일기를 썼고 내가 아는 모든 이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권유했다. 그런데 너무 바빠지면서 나는 몰려오는 일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여전히 일기장을 펼치는 날도 있었지만 매일 5개씩 감사했던 일을 적던 습관은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1999년 10월 12일에 감사일기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나를 시원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바람을 받으며 플로리다의 피셔 섬 주위를 달린 것. 햇빛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차가운 내용을 먹은 것. 3. 머리가 엄청나게 큰 남자와 소개팅을 한 게일과 신이 나서 오랫동안 수다를 떤 것. 4. 콘에 담긴 셔벗, 너무나 달콤해서 손가락까지 핥아먹은. 5. 마야 안젤루가 새로 쓴 시를 전화로 들려주신 것. 투어회 전 나는 우연히 이 일기를 보게 되었고 어째서 내가 더는 단순한 순간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걸까 의아해졌다. 1996년 이후로 나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일, 더 많은 재산 목록을 쌓아왔다. 모든 것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듯 했다. 나의 행복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어째서 이렇게 수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가진 내가 기쁨을 느낄 시간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틈에 끼게 된 걸까? 나는 이것저것에 신경을 쏟느라 어떤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늘 무언가를 하느라 너무 바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핑계일 뿐이다. 사실 나는 1996년에도 바빴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매일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것뿐이다. 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늘 감사해야 할 일을 찾았고 그러면 어김없이 감사할 것이 나타났다. 때때로 우리는 산을 오를 때 힘든 것에만 주목한 나머지 오를 산이 있다는 사실에는 감사할 생각을 잊는다. 내 삶은 여전히 미친 듯이 바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가진 것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제는 컴퓨터로 쓴다. 감사해야 할 순간을 만날 때마다 나는 메모를 한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거라는 점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어낼 수 있다. 확신하건대 매일 짧게나마 짬을 내어 감사한다면 크게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오프라 쇼를 25년 동안이나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쇼가 12년째에 들어섰을 때 나는 이제 그만 막을 내릴까 생각하고 있었다. 파티에 너무 늦게까지 머무는 아가씨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박수 칠 때 떠나지 않았다간 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
그러다가 나는 영화 빌러비드를 찍었다. 새로 찾은 자유를 맛보는 해방된 노예에 관한 영화였다. 영화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이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 나의 조상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회를 내가 얻었는데 어떻게 감히 피곤해하며 오프라 쇼를 그만둘 생각을 하겠는가. 나는 계약을 4년 더 연장했다. 그리고 2년 더 연장했다. 드디어 20주년이 다가왔고 나는 그날이 오프라 쇼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시점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매티 스테파넥에게 이메일이 온 것이 바로 그때였다. 매티는 희귀한 형태의 근육 실조증을 앓고 있는 12살 소년이었다. 그는 오프라쇼에 출연해서 자신이 지은 시를 읽어주었고 우리는 바로 친한 벗이 되었다. 우리는 자주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가능할 땐 전화통화를 했다. 그는 나를 웃게 만들었고 때로는 울리기도 했다. 그와 함께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에 나는 보다 인간적인 기분이 들었고 현재의 순간을 자각하게 되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매티는 짧은 인생 동안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불평조차 하지 않는 아이였다. 그래서 그가 말하면 나는 그의 말을 따랐다. 2003년 5월 오프라쇼의 막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 필사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매티가 편지를 보내왔다. 그 아이는 혼자의 힘만으로 내 생각을 바꿔놓았다. 사랑하는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예요 매티. 선생님의 친구 매티요. 요즘 전 메모리 얼데이 즈음에 집에 가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확실한 건 아니어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직 알리진 않았어요. 제가 집에 가려고 할 때마다 일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고쳐주지는 못하지만 제가 집에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세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에 가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든가 그런 거 아니니까요. 제가 집에 가는 건 여기선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 치유된다면 그건 제가 치유될 운명이었기 때문이고 낫지 않는다 해도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미 다 말했으니 이제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오는 거겠죠? 솔직히 메시지 전송자로 조금만 더 활약했으면 하지만 그건 이제 신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수혈하게 되어서 그건 나아졌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나 많은 분께 피와 혈소판을 나눠 받았다는 거요. 그건 진짜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선생님이 오프라 쇼 20주년 기념일을 마지막으로 쇼를 접으실 계획이란 걸 알아요. 그런데 25주년 기념일까지 기다리셔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5주년이 훨씬 더 말이 되는 게 제가 약간 강박장애가 있는데요. 25가 완벽한 숫자더라고요. 완벽한 제곱수고 무언가의 4분의 1을 뜻하기도 하죠. 4분의 1은 0.25.
숫자 20처럼 그저 5분의 1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25란 숫자를 볼 때마다 특히 은퇴라든가 무언가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그 숫자를 생각하면 무슨 이유에선지 제 머릿속이 찬란한 색채와 되살아나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진실이에요. 선생님은 이미 너무나 많은 측면에서 역사적인 인물이세요.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왕 그렇게 된 김에 역사에 더 큰 발자취를 남겨보는 건 어떠세요? 오프라쇼에는 대단한 존엄성이 있어요. 그런 쇼로 4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제 의견에 불과하지만 저는 때때로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감이 올 때가 있는데 이 일에 관해서도 감을 느꼈어요. 오프라 쇼를 더 오래 하신다면 세상을 위해서도 좋고 선생님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을 사랑해요. 선생님도 저를 사랑하시죠? 매티 올림.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나 또한 때때로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감이 오는 사람임을 알 것이다. 내가 우리 시대를 위한 전령이라고 생각하는 이 천사 소년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직감이 강하게 왔다. 2003년에 나는 오프라쇼로 대변되는 내 삶의 한 부분을 다들 감정적이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티는 명백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인생의 다음 장을 펼칠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후회 없이 전진했다. 나와 함께 머문 곳은 오로지 은혜와 감사뿐. 그리고 나는 확실히 안다. 천국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는 매티가 있으리라. 지금까지 행복책방의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